네, 안녕하세요. 48기 연수생 이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연수원에 뭐 동문도 많이 없고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고, 또 뭐 정보에 편제가 있으면은 그게 또 결과에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족보라든지 기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부 방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 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공부 방법론 자료는 되게 많으니까 그거는 뭐 반 차원에서도 또 해줄 거고, 또 뭐 그런 자료들은 희소성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회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출 문제는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그게 뭐 학점을 뭐 완전히 갈라놓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이건 케바케죠, 케바케인데 뭐 교수님이 기출에 있는 걸 많이 내시면은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또 그게 아니었던 해는 뭐 기출 문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케바케긴 한데 제 생각에 봐놓으면은 이게 40대처럼 자료 레퍼런스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 미리 연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봐놓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기출 문제는 제가 뭐 동문 제가 만든 자료들도 아니고 해서 따로 이렇게 뿌릴 수는 없지만, 공부 방법론 같은데 어떤 부분이 출제되었다 이런 것들이 잘 모여 있거든요. 공부 방법론에 있는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 또 뭐 문제를 구하시면 또 좋기도 한데, 뭐 이제 쩌리 과목들은 사실 기출 문제가 뭐 있으면 좋긴 한데 막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교과서 위주로만 하셔도 충분히 A뿔 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형사재판 실무라든지 검찰 실무도 저는 기출을 못 봤거든요. 근데 형사재판 실무 이제 1학기 때는 법령에 적용하실 때는 그게 좀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뭐 거듭 강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저희가 기록에서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잘 안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연습해 두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지금 1학기 공부 방법론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30분 안에 다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사실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길게 설명하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완벽하게 하는 거를 버리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나머지는 그 각자가 또 다른 뭐 방법론이나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원의 그 대원칙은요,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많이 말하는 거지만, 이게 그 자료들이 많거든요. 복사집, 그러니까 복사집 자료라는 건 뭐 CMB나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관학 이런 자료들 막 도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보긴 봤는데 그거를 불안하니까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 공식 자료랑 교과서는 다 봐도 시간이 조금 남는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볼 시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효용은 없다고 하는 게 매년 그렇게 공부 방법론에서 말을 하고, 주위를 봐도 그거 안 보신 분들도 A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필요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학기 공부의 중점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교과서랑 그다음에 공식 자료. 그 공식 자료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나눠주시는, 수업 시간마다 나눠주시는 그 찌라시 같은 프린트, 그리고 PPT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자료를 프린트로 뽑아서, 그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교과서는 책으로 돼 있고 그런 찌라시들은 좀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찌라시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 똥종이로 나오는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판례 번호를 불러주시거나 판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꼭 출제된다. 그리고 중요도로 따지자면 그게 제일 높다. 저는 사실 공부할 때는 판례를 따로 별도로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수원에서는 판례에 있는 사실관계를 문제화시켜서 내기 때문에 저는 고시생 때는 요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정오 판단하는 거 아니냐, 요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요지를 언제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되게 천부적인 센스가 있으시면 그냥 요지만 하시면 되겠지만 그 개별 사안에 딱 이런 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판례 자체를 안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판례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는 뭐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판례를 봐두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법리 공부도 한 번에 하면서 그다음에 그게 문제로 그대로 나왔을 때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판례가. 그다음에 1학기 공부는 형식적 기재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게 민형검인데 민재에는 판결문 기재 방식, 형제에서는 이제 법령의 적용 방식,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장과 불기소장이 기본적인 기재래. 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일단 민재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2학기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뭐 달라지는 게 없고, 형제는 법령의 적용은 그대로 가는 거고 주문 쓰는 것도 그대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 2학기 때는 검토 보고서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장, 불기소장 1학기 시험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2학기 때는 통으로 쓰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개별 과목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케바케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 방법론이라는 거는 좀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교수님의 성향이 달라지고 교수님도 실제로 바뀌니까 그때그때 맞는 공부 방법론이 있는 거고, 좀 시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정리해둔 자료들은 저는 좀 방법을 되게 중시하는 스타일이라서 공부 방법론을 거의 한 10년 좀 안 되게 10년치를 거의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공통적이고 좀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좀 특히 최신 경향 위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말들은 대체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재례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기재례를 고민하다 보면 실체 판단에서 시간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재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실체를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형식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재례를 모르면 기재례 고민하느라 실체에다가 힘을 못 쏟으니까 또 시험에서는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때문에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쿨하게 넘기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더 뺏기고, 그래서 형식적인 면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연수생들이 블루투스 키보드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서 사가지고 휴대폰으로 타이핑하든지 뭐 개인용 뭐 조그만 태블릿으로 하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저는 정말 그게 효율적이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 작성에 있어서요. 일단 민사재판 실무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절대 부족이라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부족했거든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빠르게 푼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 부족했는데 이게 또 부족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의 성향 차이거든요. 저는 좀 빠르게 대충대충 푸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좀 연수원 시험에 맞는 것 같은데, 막 꼼꼼하게 정확하게 푸시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안에 못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안에 못 풀면은 더 잘하셔도 오히려 실력 면에서 실력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저는 되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배점을 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럴 여유가 없어요. 배점을 볼 여유도 없고 그냥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푸는 거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빠르게 푼다 이 마인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시간 전에 시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시험을 시작할 때 뭐 법전하고 자료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험 한 3분 전부터 이제 시험지를 들춰보면서 파본이 있거나 이렇게 누락된 페이지가 있는지 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이제 연수생이 주니까 사실 보기에는 아마 아예 없지 않을까. 뭐 파본이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물론 넘겨보시지만 그때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대충 시간 조절을 몇 번까지는 몇 분 안에 풀어야겠다.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제 유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민사재판 실무에 대해서 1학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뭐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교과서 하시고 그다음 공식 자료 보시고 판례 보시고 그다음 기록이 나와요. 제가 앞으로 기록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공식 자료 중에 하나인데 책자로 해가지고 실제 그 재판 기록을 주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판결을 해보시오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을 저희가 그 연수원 그 연습장 같은 종이에다가 그냥 처음부터 쓰는 거죠. 이제 그 뭐 형식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형식적 기재사항이라면은 뭐 주소부터 해가지고 쭉 쓰는데 주소부터 주문 쓰고 청구 취지 쓰고 이유 쓰고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주문하고 이유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뭐 형식적 기재사항 뭐 주소 쓰는 부분이라든지 청구 취지 쓰는 부분이라든지 1학기 때 수업은 하는데 사실 거의 출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시험 전에만 좀 알아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사 과목들은 이제 찌라시 과목들을 좀 같이 하거든요. 뭐 찌라시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민사 절차론이라는 과목을 민사 과목의 민사재판 실무 시간에 같이 해요. 근데 민사 절차론이라는 그 교과서 책을 연수원 책을 주는데 그거는 단 한 장도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저도 안 봤던 것 같고요. 보실 거면 이제 넘겨보면은 이제 민사 절차론이든지 아니면 검찰 실무 2라든지 거의 안 보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넘겨보시면 이게 문제가 요 부분은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두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만 워드로 따로 정리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교과서는 볼 필요가 거의 없고 배점도 거의 없고 따로 주는 그 민사 절차론을 할 때 특강처럼 해가지고 그 프린트를 따로 나눠줘요. 그 프린트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 절차론이나 이렇게 찌라시 과목들은 OX 문제나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단답형은 거의 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단답형 배점이 뭐 50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OX랑 단답형도 다 풀면은 되게 배점이 크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뭐 몇백 점, 뭐 1000점 만점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0점 만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얼핏 보고 풀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공부 방법은 제가 거의 다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되는데 좀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1학기 때 이게 1학기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정리한 부분이라서 1학기 시험 치고 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한 부분만 삭제를 할게요. 여기 사연 기출 문제집이라고 해서 복사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너무 지나가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이 주문 문제인데 이런 뭐 사실 칠 때처럼 그 사실관계를 쭉 주고 여기에 주문을 쓰라, 그러니까 결론만 쓰라는 거죠. 그런 문제인데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 때 나눠주는 것 중에 기재례도 나눠주거든요. 민사재판 실무 시간에는 주문 기재례를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기재례를 보고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공방론 자료에서는 기재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 때는 시간이 좀 남아서 기재례를 대부분 보고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데 외워두시면 물론 안 좋을 건 없죠. 저도 치기 전에 다 외웠었고. 그래서 이게 메모지라고 해서 A3 용지를 시험 칠 때 같이 주는데 거기에다가 따로 메모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주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험지에다가 바로 사시 풀듯이 그냥 사실관계 메모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문 문제 대비하는 방법은 물론 교과서에서 주문 기재례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지만 주문 연습 문제라는 그 공식 자료, 그러니까 그 프린트가 또 나가거든요. 그 주문 연습 문제, 그리고 대부분 연수생들이 알겠지만 그 주문 연습 문제를 푸는 10년치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복사집에서 이제 사셔야 되는 건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정말 외우는 것도 부족하고 거의 그냥 그걸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거랑 크게 다르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대비하시면은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권자 취소권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페이크가 넣어서 나오는데, 가액배상 같은 거 액수 계산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까, 그 가액배상 요건 사실론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아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4번, 5번이 결론 및 논거에서 이제 그냥 사시사례형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시할 때 내가 잘했으니까 하면서 막 형식 해가지고 막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시면 시간이 진짜 없고요. 그거는 안 되는 방식이고, 결론을 쓰시고 결론은 뭐 전부 인용, 일부 인용이면은 일부 인용이면 일부 인용 쓰시고 인용 범위를 또 뭐 가로쳐서 쓰시든지 하시면 되고, 또 혹은 전부 기각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범리를 쭉 쓰시는데 정말 그냥 진짜 두서 없이 써셔도 되고, 그냥 채점은 다 이렇게 교수님의 형식을 하나도 안 보고 이거는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만 보시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전부 다 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말한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설령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다 배점이 있고 그거를 다 쓰시고, 형식은 상관없이 그냥 줄글로 쭉 쓰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좀 컴팩트하게 잘 보이게 쓰시면 좋지만 그런 건 거의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뭐라고 주장하나라는 말도 사실 거의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배점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안 쓰면 되게 문장이 뭐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화제 전환이 잘 안 되고 쟁점 전환이 잘 안 돼서 저는 그냥 쓰면서 했거든요. 뭐 숫자로 매기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일단은 빠르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쟁점을 다 쓴다. 누락이 제일 감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제가 딱히 다시 읽어드리진 않아도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유 문제가 있는데, 이유 문제를 사실 처음엔 고민이 많은데 이유가 쓰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유 문제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하나 더 찍을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요. 일단 요건 사실을 알아야지 이유에서 사실 부분을 쓰거든요. 이유가 뭐 주장 부분이 있고 사실 부분이 있고 또 결론 부분이 있고 뭐 그런데 법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부분을 요건 사실을 알아야 쓰기 때문에 그 요건 사실을 일단은 좀 암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방법은 요건 사실론 그 책이 있잖아요. 요건 사실론 책도 있고 CMB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얇은 책도 있는데 2학기 때까지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아니 그거 봐야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하다 할 텐데, 저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기록이 나오잖아요. 기록이 1학기 때는 뭐 기록이 3개에서 뭐 4개까지 나올 수 있고 2학기 때도 한 3, 4개 나오는데, 그 이유 문제는 그 모든 나왔던 기록에 있는 기재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까지는. 그래서 물론 뭐 이거는 교수님 성향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수원 방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 문제 대비할 때는 그 기록에 나온 요건 사실만 외우시면 되고, 그 요건 사실을 그 요건 사실론 책이나 CMB 책이나 그 부분에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전부 다 봤어요. 저는 전부 다 봤는데 사실 시험을 치고 나서 느낀 점은 전부 다 볼 필요 없었고 기록에 나온 부분만 봤으면 충분했다. 이게 공부량에서 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물론 3학기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겠지만 그냥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다 볼 필요 없다. 기록에 나온 요건 사실만 봐라. 그리고
그 이제 기록을 쓰실 텐데 뺏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뺏기시지 마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테니까 꼭 스스로 쓰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물론 그 첫 번째 기록 자백 간주가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시험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기록이라서 그 물품 매매라는 20 다시 어쩌고 기록부터는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 뭐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치실 때쯤 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시험 치기 한 달 전쯤에 공부 좀 되시면은. 그리고 이제 네, 일단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재판 실무인데요. 형사재판 실무는 그 교과서가 3권이 나오는데 1권부터 수업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3권이고요. 나머지는 여기 써져 있는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되고요. 정말 여기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사재판 실무는 또 종합연수문제라는 공식 자료가 있는데요. 그 종합연수문제라는 공식 자료에 있는 것이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 그 유형대로 그대로 출제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내실 수도 있고 쉽게 내실 수도 있는데 종합연수문제를 많이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연수문제는 그것도 복사집 자료가 한 7개년치인가 있는데 그냥 다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옛날 45기 이런 거는 추세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압수물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 고생 안 하시려면 그냥 다 풀어 두시는 게 좋고 법령의 적용을 특히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메모법은 많이 할 테니까 그 메모법대로 해가지고 빠르게 푸시는 법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좀 다르게 푸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검토보고서 작성법이라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2학기 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시고 형사재판 실무는 기출을 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례가 거의 알고리즘처럼 돼 있어서 알고리즘을 익힌다 생각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그 종합연습 문제랑 똑같은데 종합연습 문제 푸시면서도 연습하시겠지만 65431로 저는 풀었고요.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거든요. 65431로 푸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막 뭐 5, 6, 3, 4, 1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헷갈리게 푸시고요. 물론 모든 시험들은 객관식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찍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OX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일단 객관식은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 민현검 전부 다 그 객관식은 마지막에 풀고 OX는 마지막에 남겨두고 일단 주관식 먼저 푸세요. 그게 시간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실무는요, 그 공소장, 약식명령, 불기소장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가 검사가 한날 한시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제출하는 개념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공소장, 약식, 불기소장은 한날 한시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따로따로가 아니고 통으로 돼 있는 거다라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별천지로 대비하시는데 별천지로 대비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물론 뭐 모든 게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별천지가 효용성이 되게 높고요. 그거를 교수님들이 보고 여기 있는 거 빼고 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막 실제로 저희 때는 별천지가 뭐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했는데 교수님이 뭐 안 보거든요. 교수님이 시간이 많으시지도 않고 그냥 안 보시기 때문에 별천지에 있는 걸로 대비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일 것 같고 물론 별천지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하다 보시면은 되게 좀 피상적이고 틀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키수들이 별천지의 오답 체크라고 해가지고 별천지에 있는 오답을 좀 개정해 놓은 거를 줄 텐데 그거를 봐도 또 틀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검찰 실무 교재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별천지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천지를 위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기초를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검찰 실무 교과서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다 잡으시고 기록 풀어보시고 이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시험 문제가 그 공소장, 불기소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씩만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어떤 건 제명하고 적용법규만 써라. 어떤 거는 뭐 불기소장에 어떤 기재들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하시면 되는데 함정이 꽤 검찰 실무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실컷 설명해놨는데 범행 당시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여서 죄가 안 됨인데 막 엄청 기소유예 같이 써놓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저희 때는 많이 틀리셨던 게 그 이제 얘가 지금은 공소제기 당시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계산했는데 14세라서 아 그러면 죄가 안 되면 아니구나 하고 쭉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6개월 전에 범한 범죄인 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는 형사 미성년자였어요. 그럼 얘는 죄가 안 됨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내놓으시니까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점은 대체로 공소장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소장을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공소장과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주의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건데 이게 형식적인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죄명이 어떻게 될까? 뭐 그거는 그냥 특별법은 웬만하면 위반만 쓰면 되거든요. 특별히 죄명표에 규정이 없는 이상은. 근데 막 제가 그걸 찾는다고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금이어서 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안 되는 경우였거든요. 예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실체법을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감점이 크고 항상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여기 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만 하시면 여기 기출도 제가 많이 적어놨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실무는 작성례집이라는 걸 주는데 그 작성례집에 있는 기재례를 많이 외우시면 좋고 뭐 스터디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불기소장 기재례를 많이 외우세요. 범죄 전력하고 불기소장 기재례. 그거는 거의 그대로 쓰셔야 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공소장 기재례는 키워드 중심으로 들어갈 말만 들어가면 다 배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소장 결구는 그냥 법문하고 똑같이 쓰시면은 감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작성에 있는데도 대대로 다 쓰면 좋겠지만 잘 못 외우겠다 싶으시면 그냥 적당히 들어가야 될 키워드 위주로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법문 쓰시고 교통사고 기재례가 저희 땐 출제됐는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재례는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법문 보고 쓰기가 좀 까다로워서 뭐그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실무 2 있는데 검찰 실무 2는 거의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저는 한 번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넘기면서 이거는 문제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분만 표시해가지고 워드로 정리하니까 한 2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봤습니다. 민사 변호사 실무가 사실 1학기 땐 제일 어려운데 그 기록을 주거든요. 이거는 교과서도 조금 보셔야 되겠지만 교과서랑 PPT에 있는 판례들이랑 그 다음에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기록은 그 처음 기록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언제 기록부터 중요하냐면 그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하는 처음 풀 때 좀 어렵다 싶은 기록이 좀 있어요. 은행에 돈 빌렸는데 뭐 얘가 뭐 무권 대리로 빌렸나? 무권 대리인데 뭐 표현 대리는 논점으로 하지 마시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부터 3개 정도 기록 3개가 있는데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기록이 있는데 여기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답변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장 기록이 있는데 이건 보증과 관련된 기록이고 이렇게 3개의 법리를 완전 마스터하시고 PPT랑 이거를 항상 기록을 하면 PPT를 같이 하거든요. 이 PPT에 있는 판례가 거의 유사 판례가 많은데 유사 판례가 이렇게 기록화돼서 출제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 3가지 기록이 하나씩 쟁점이 돼가지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뭐 증거 방법이라고 하나요? 증명 서류, 첨부 서류, 뭐 어쨌든 그것도 쓰긴 하는데 일단은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 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 기록 푸실 때 메모를 민변 메모는 거창할 게 없거든요. 제가 첨부 파일로 해놓으면 좋을 텐데 첨부 파일로 가능하면 해놓는 식으로 할게요. 여기 A3 용지에다가 그냥 사시할 때처럼 뭐 갑을 해가지고 쭉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시고
그 기록에 보면은 변호사 상담서가 있거든요. 의뢰인하고 상담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쭉 정리하시고 그걸 보고 기록 답안을 쓰시고 이거를 연습해 두시면은 아마 민변에서는 크게 고생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형변이 있는데 형변이 1학기 때는 거의 안 중요하거든요. 형사 변호사 실무가 2학기 때 합쳐가지고 2학점인데 1학기 비중이 15%잖아요. 그러면은 곱해보면은 0.3학점이거든요, 1학기가. 저도 거의 공부 안 했고, 그 교과서 있는 거 그냥 하루, 그 기출, 읽기수 책이나 아니면 좀 문제 나올 만한 게 있거든요. 딱 보면, 아, 이거는 문제 객관식으로 내기 좋겠다. 그런 부분만 체크하셔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2학기 때에 충분히 만회가 되실 거예요. 이제 1학기 때 중요한 게 보전소송, 그 다음에 특변, 그 다음에 수사 절차는 모특수라고 하는데 사실 특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2학점인데 1학기 때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전소송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전소송은 그냥 보특수는 그냥 진짜로 대학 시험 공부하시듯이 하시면 돼요. 그냥 교과서 보시고 공식 자료 보시고 그냥 진짜 완전 마스터한다 모든 과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커트라인이 높아요. 이게 충분히 꼼꼼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틀리기 좋고 진짜로 그냥 내용을 완전 마스터한다는 식으로 하시고요. 그 연수원 시험에서 객관식은 주로 책에 나와 있던 문장들을 그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들하고 익숙해지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책에 있는 문장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되게 당연한 말이라서 막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읽는 스타일이라서 당연한 말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말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뭔가 좀 함정이 있어 보이고 당연하지 않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 책을 거의 완전히 마스터할 정도로 읽는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A뿔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전소송 그렇게 대비하시고 특별은 세 가지 과목이 하나인데요. 회사법,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노동법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하나의 그겁니다. 회사법은 상법이랑 똑같아서 딱히 고민하실 게 없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표시된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찍어 주시거든요. 시험 나올 부분을. 근데 그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표시된 부분 위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실력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노동법은 되게 쉬운 기초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교과서만 보셔도 크게 공부에 지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본시장법이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주식을 또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자본시장법만 좀 열심히 책을 보시고 수업시간 잘 들으시고 하셔서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절차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사절차론은 그 예전 지금 연수원 복사집 망했는데 연수원 복사집에 있는 그 자료 중에 표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쭉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저는 이 자료에서 이번 시험에 한 90% 이상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그 수사절차로는 보시면 좋은 과목이에요. 책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컴팩트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보신 다음에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로는 뭐 구속기간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지역적인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서류에 있는 부분만 충분히 대비하시고 그 다음 기재를 좀 외우시고 기속기간 대비하시고 이러면은 이것도 A뿔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특수는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5단계라고 하더라도 다들 목숨 걸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초에 치는 영미법 법조윤리 시험이 있는데요. 영미법 법조윤리 시험은 사실 중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못 치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들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진짜 별 볼 필요 없고 물론 기출 문제가 있으면 좋지만 그 기출 문제 없으시면 그냥 영미법에 이렇게 차트 PPT가 있고 제목이 있고 제목마다 이렇게 몇 줄씩 설명이 있잖아요. 그 제목과 이 몇 줄을 매칭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되게 당연한 말인데 왠지 이 줄은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되게
좀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여기에도 말이 되고 여기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근데 시험은 그 여기에 적혀 있는 거면 여기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이긴 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문장을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당연한 문장을 좀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연한 문장이라도 매칭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A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윤리는 이게 1학기 때 아마 1학기 때는 60%인가 50%인가가 A뿔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그 법관윤리, 검사윤리 하는 거 보시고 자료 보시고 그냥 적당히 공부하셔도 충분히 A뿔 받으실 수 있는데 또 학년 그 사실 거기 분위기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둘 다 열심히 하시는데 영미법은 문장을 정확하게 통으로 잘 그 매칭하는 연습을 해라.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1학기 공부 방법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